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준 영웅, 위대한 도전을 끝마친 신태용 감독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은 28일 카타르 도하 자신비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전에서 호주를 상대로 0대4 패배했습니다. 비록 4점 차로 영패하며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지만 진심으로 박수를 받아야 마땅했던 그야말로 졌지만 잘 싸운 인도네시아 대표팀이었는데요. 대회 전부터 많은 이들이 인도네시아의 조기 탈락을 예상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회 내내 기적을 써내려갔죠. 실제 인도네시아의 피파 랭킹은 146위로 24개 참가국 가운데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약체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이번 대회에서 기대 이상의 돌풍을 일으키며 공은 둥글다를 몸소 증명했습니다. 라이벌인 베트남을 1대0으로 꺾은 데 이어 사상 최초로 아시안컵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하며 인도네시아 축구계 역사를 새로 있었죠. 그간 인도네시아는 아시안컵 본선 무대를 밟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 무려 17년 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된 것인데 근데 여기서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정말 기적이란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 그 과정 하나하나도 정말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조별리그 경기가 다 끝난 뒤에도 16강행을 안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경우 6개 그룹의 3위 팀들 중 상위 4팀만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베트남을 1대0으로 잡는 저력을 발휘했지만 이라크, 일본에 패하며 1승 2패, 승점 3점, 조 3위로 조별리그를 마감해 현실적으로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이 희박했죠. 그러나 일말의 희망을 품은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귀국하지 않고 카타르 호텔에 머무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25일 저녁 신태용 감독과 선수들은 호텔에서 인도네시아의 16강 진출과 탈락이 결정될 키르기스스탄 오만전을 함께 관전하며 기도했는데요. 대회 내내 진심으로 경기에 임하며 매 경기 모든 걸 쏟아내는 인도네시아의 기도, 그 간절함이 하늘에 통했던 걸까요? F조 오만 대 키르기스스탄의 경기에서 두 팀이 치열한 열투 끝에 무승부를 기록하며 인도네시아가 극적으로 16강 티켓을 거머쥐게 됐죠. 당시 경기 결과를 지켜보던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환성을 지르며 펄쩍펄쩍 뛰고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이어 곧장 옆방 신태용 감독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으며 뜨겁게 환호성을 내지르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게 기적을 선사해준 신태용 감독을 향해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뜨거운 지지는 물론 엄청난 응원을 쏟아냈는데요. 특히 호주와의 16강전에선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를 연상하게 할 정도로 많은 인도네시아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와 붉은 물결을 만들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바이킹 박수부터 응원가 제창, 인도네시아 국가 이름을 외치는 등 경기 내내 쉬지 않고 응원을 이어간 팬들인데요. 그리고 그에 확실히 보답이라도 하듯 후원을 불태우며 뛴 인도네시아 대표팀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력에서 크게 앞서는 호주를 상대로 전혀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되려 호주 선수들보다 더 많이 뛰고 투지를 발휘하며 경기 내내 호주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며 호주가 마음 놓고 빌드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선수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호주 축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호주에서의 선수 생활은 물론 코치 생활까지 풍부한 경험으로 호주 축구를 잘 알고 있던 신태용 감독은 철저하게 경기를 준비해왔는데요. 피지컬이 강점인 호주가 높이와 힘이 있어도 스피드가 느리다는 점을 알고 속도전으로 공략해왔습니다. 그리고 신태용 감독은 호주의 장신 선수들에 대응하기 위해 스페인 태생의 185cm의 수비수 호르디아마트, 196cm의 장신 엘칸 윌리엄 바고트를 기용했죠. 앞선에는 네덜란드 태생의 187cm 미드필더 저스틴 후버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측면에는 K리그 전남 드래곤즈에서 뛰었던 아스나위를 놓고 침투하도록 하며 줄곧 공격 기회를 만들고자 했는데요. 그 결과 전반 시작 10분까지는 실제 인도네시아가 호주를 압도하며 흔들었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으로 인도네시아가 경기 주도권을 장악했는데요. 만약 전반 12분이라는 이른 시간 자책골로 선제 실점하는 불운이 없었다면 승부가 다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를 양상이었습니다. 실제 이날 인도네시아는 볼 점유율 49% 대 51%, 전체 슈팅 개수에서도 5대 7로 호주와 박빙을 이뤘습니다. 아쉬웠던 건 골 결정력 그 하나뿐이었죠.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선제골을 허용하고도 자신들이 준비한 전술을 철저히 이행하며 호주를 계속해서 위협했습니다. 중원에서 점유율을 가져가고 짧은 패스들로 위협적인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팀이 강한 팀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면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인도네시아 선수들 그리고 신태용 감독은 쉽게 물러서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죠. 전반전 중반에는 동점골 분위기를 만들며 경기장을 찾은 인도네시아 팬들을 열광케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공격이 풀리지 않을 때는 측면에 높이를 갖춘 타켓맨을 전진시켜 롱볼로 공격 전개를 펼쳤고 세트피스에서 약속된 플레이로 호주 이간담을 서늘케 만들곤 했습니다. 실제 이 경기를 지켜보던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던 건 인도네시아의 플레이 방식이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워낙에 전력적으로 열세인 상황이라 선수비 후역 수비 플레이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됐지만 신태용 감독은 공격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변칙 전술을 들고 나와 되려 공격지향적인 축구를 선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해당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신태용 감독은 축구는 이기려고 하는 거지 비기거나 골을 덜 먹으려고 축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기는 방법을 생각했다며 자신만의 축구 철학을 확실히 밝히곤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16강 기적이 결코 운이 아니었단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태용 감독의 빛나는 지도력은 시간이 갈수록 발전을 거두며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 조별리그 최종전 상대였던 일본 대표팀의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마저 경기 후 신태용 감독의 지도력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메 감독은 인도네시아가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너무 좋은 경기를 했다. 신태용 감독 아래서 인도네시아 축구가 발전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며 신태용 감독을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메 감독의 말처럼 정말 인도네시아의 축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신태용 감독입니다. 2020년 부임 이후부터 매년 새로이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2020 동남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십 준우승, 2021 동남아시안 게임 동메달에 이어 이번 16강 진출로 인도네시아 축구계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이 신태용 감독에 열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도력도 지도력이지만 인니 팬들을 미치게 만드는 요소가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처럼 선수들을 아우르고 챙기며 항상 선수들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인데요. 호주전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줄곧 포착됐습니다. 경기 막판 호주 선수가 인도네시아 선수에게 불필요한 태클을 내걸어 큰 충돌과 함께 자칫하면 난투극까지 펼쳐질 뻔한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이때 신태용 감독은 직접 나서 충돌을 막으며 선수들을 지켜내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날 경기 내내 비매너적인 플레이를 일삼으며 인도네시아를 계속해서 도발하던 호주였습니다. 후반 20분 호주의 게딘 존스그는 반칙을 당해 넘어지자 크게 분노하며 자신에게 반칙을 범한 선수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과 발을 이용해 고의로 가볍게 걸어 넘어뜨리기까지 했죠. 보복성이 짙은 의도적 파울이었고 경기가 멈춰진 상황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하는 정말 최악의 비매너 행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격분했고 양팀 선수들이 몰려들어 서로를 밀쳐내면서 경기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시작으로 이후 4차례나 더 충돌이 발생했고 경기 내내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 지켜봤던 신태용 감독이었죠. 사실 이처럼 계속된 도발에 크게 흥분됐을 법도 한데 신태용 감독은 이를 다 참아내고 억누르며 오히려 선수들을 챙기기 바빴습니다. 선수들을 지키려는 신태용 감독의 마음이 크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경기 직후에도 가장 먼저 선수들에게 다가가 선수들을 챙기기 바쁜 신태용 감독이었는데요.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이 담긴 포옹과 악수를 건네며 멋진 경기를 보여준 선수들을 치켜세웠습니다. 또 선수들뿐 아니라 팀 스태프와도 한 명씩 인사하며 수고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도 경기 내용적으로는 절대 밀리지 않았다. 아쉬운 패배라며 경기 내용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했다. 선수들이 말했던 부분을 다 잘 이행해줬다. 선수들에게 너무 고생했다고 칭찬해주고 싶다며 거듭 선수들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한 인도네시아 취재진은 인도네시아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주어 정말 감사하다며 기자회견장에서 신태용 감독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8강의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아시안컵이 인도네시아 축구의 가능성을 확실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대회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중심엔 신태용 감독이 있었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앞으로도 계속될 신태용 감독의 인니 드라마, 그 미래가 진심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